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어떤 거든 어쨌든 모의고사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내신은 모의고사처럼 나오냐, 그렇진 않거든요. 내신은 내신처럼 나오는데 이 내신을 모의고사용으로 내면 고난도 학교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신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신 공부를 했는데 이 내신의 문제를 풀 때 고난이도는 모의고사처럼 이 단어의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뉘앙스를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신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 내신은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풀면 이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범용성으로 요 내신의 문제하고 전혀 안 배운 시하고 같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요런 문제들, 상위권 문제들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2등급이나 3등급까지 갈수록 3등급만 맞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안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내신만 파면 되는데 2등급, 1등급 문제 중에서 변별력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끌어다가 내는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푸는 기본 실력이 있었을 때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우지 않았는데도 추리하고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 내신을 공부하다가 이 국어 공부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형화되지 않고 선생님 스타일대로요. 근데 모의고사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서 자꾸 이거를 풀고 선생님들을 풀어주고 틀리니까 선생님들 신경을 쓰거든요. 여기에 쓰는 이론들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버리면 선생님들이 이 이론을 염두에 두고 학교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염두에 두는 거를 미리 공부를 해주는 그런 속성으로 모의고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어 공부에서 고3 거를 먼저 하고 사실은 어렵게 고1, 고2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고1 걸 샀으면 고1로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 어려워도 고3 거를 공부하고 고1, 2 때 어차피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고3 때를 공부하면 고2 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면 고3 가고 그 다음 고2 갈 거예요. 수능 기출로. 자, 그런데 또 이거 풀이법 한번 해줬나요? 이렇게 다 끊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네, 그때 한번 했군요. 확실히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요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이거 틀린 거 고른 이유는 안 써놨네요. 그게 이게 문제를 할 때 뭐 맞는 답만 설명해 주는데 희한하게 이제 3등급 이상의 아이들은 이 정답은 해설만 보면 하고 알아요. 이 정답 설명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요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찾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찾을 것인가, 나는 이게 찾는 게 가능한가, 이 선택지가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제시문에는 어떤 단어로 1대1 대응되어 있는가, 요거를 빨리 찾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안 하면, 피드백을 안 하면 틀린 걸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을 잘못 던졌어요. 그 다음에 잘 던지는 걸 생각, 이렇게 하면 더 잘 던질까? 스트라이크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운동도 생각하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 또 이거는 그렇다 치세요. 요게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한 걸 써버렸는데 이 잘못 고른 거를 이유를 가지고 틀려야 돼. 그래야 이유를 계산하면 굉장히 들어요.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이유를 써놓으면 이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이고 내 생각 방식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거를 개선해줘야 만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고 내가 이것도 내 본능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6대4로 이게 우세해서 이거 찍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안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수업을 해줘서 너는 지금 내가 정통으로 수업해주는 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 뭘 몰라? 4번 알겠어? 그거는 설명 봐가지고. 그러면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요 2번. 자, 위 발표 청중 내용 추가 설명 요청할 때, 그럼 추가 설명 요청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본문에 없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물어볼 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 있는 내용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본문에 설명이 다 있는 내용은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본문에 있는 문장인데 미진한 거, 인접도가 가장 높은 거. 네. 그 요거를 해석하는데 추가니까 추리 해석. 이거 하면 이것까지는 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자, A가 부자다. 돈이 많아요, 적어요? 몰라요. 부자인데 현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자, A가 가난한데 지금 돈이 현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걸 평가를 할 때 어디까지 추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연습할 때는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바람직한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시간과 횟수, 바람직하게 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있고 네. 거기에 시간과 횟수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안 닿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어떤 봉사활동,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을 여기에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네.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봉사 종류 느꼈던 여기에 있어 있으면 소용없고 네. 없으면 소용없고 썼는데 미진하게 쓴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한. 네. 내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전체 주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단계로 이 범위면 이 길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할 수 있냐고. 이것까지 얘기를 해서 뭐 시간과 횟수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디테일하지 않냐. 그래서 생략된 거 아니냐고. 일회성 봉사 좋지 않는 이유, 종류, 느꼈던 점 이런 거는 전체 맥락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상으로 이 정도 길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사세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는 거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됐나요? 네. 자, 체크를 했어도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체크는 되게 좋거든요. 네. 체크는 좋은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이게 충분히 그게 됐는가? 그 다음에 요거 왜 별표 쳤어요? 그거는 초고라는 거를 잘 몰라서 그 정확히 개념을 모르겠어가지고. 초고는 처음 쓰는 언고. 이거는 어떨 때 냈냐면 처음. 이렇게 계율을 짜요. 계획을 짜고 네. 초고를 쓴 다음에 이거를 첨삭을 해요. 첨삭을 해서 완성본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초고에서 완성본 사이에 첨삭이 있고 네. 이 초고는 계획을 거칠게 써놓는 초벌구이에요. 원고. 됐어요? 네. 초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별표 친 걸 왜 별표를 쳤는지를 써놓으면 아, 그렇게. 그러면 수업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아깝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봤는데 쭉 읽고 빠르게 읽고 봤으면 좋은데 이걸 선택지를 골라놓은 다음에 이걸 빠르게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읽고 이걸 읽는 동안 이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골라놓고 쭉 읽은 다음에 5개 쭉 중에 고르면 딱 그걸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푸는 스타일에서 본인이 뭐가 없어요? 아, 이거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는지, 선택지를 골라놔야 되는지, 제시문을 보고 선택지를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선택지를 어떻게 체크해 놓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 최소 시간이나 집중도. 자, 문제 풀이할 때 어려운 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네. 만점 맞으려. 그러면 쉬운 거, 난이도가 쉬운 걸 풀 때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게 능력이죠. 왜? 난이도는 이렇게 되는데요. 본인 지금 학생의 수준으로는 이 밑에 거를 틀리면 안 되고 이 밑에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이거 문제 푸는 거랑 이거 문제랑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최대한 이걸 집중해서 빨리 풀어서 여기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요거는 한 번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서너 번을 읽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만 읽고도 정확하게 풀면 그 읽는 게 구별이 쉬우니까 체크를 해놓으면
체크를 해놓은 것만 딱 보면 그 중에서 딱 고르면 되잖아요. 쉬우니까. 네.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는 게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거 그냥 순수하게 다 읽고 이것도 그냥 다 읽고 고민하고 한두 번 읽고 풀었으니까 내가 볼 때 100% 시간 낭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고 쫙 보니까 답 나오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쭉 읽고 쫙 보는 거랑 요걸 골라놓은 다음에 쭉 읽는 거랑 했을 때 보고 딱 한 번에 쓰는 거랑 뇌 지력의 소모도는 이렇게 골라놓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12번은 틀렸는데 여기서 뭘 몰라요? 거기 1번에서 네. 지금 활용 여부와 관계없는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렇죠. 얼마나는 활용 여부하는 그 활용이란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했을 때 서술어만 해요. 서술어만. 활용 여부 예. 서술형의 활용. 서술어에만 해요. 용언인 서술어만 해요. 활용은. 왜? 자, 이거는 을르를 붙든 뭐든 조사를 붙든 조사가 바뀌든 네. 이게 활용이라는 말 단어부터 그냥 단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고 네. 요거는 어미가 바뀌면서 갔니, 갔고, 갔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부분은 뭐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고의 고는 어미의 활용 이런 말이 있죠. 네. 이 뒤랑 대립해서 봤을 때 좋다란 서술에서 좋고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얼마나는 기본형이 뭐냐고 얼마나?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활용 여부와 관계 없는 말이다. 그래서 용언이냐 용언이 아니냐라는 기본 기준으로 나오는 이게 기본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미리 말하지만 기본 문법은 기본 문법책을 한번 공부하고 200문제에서 500문제 사이를 풀고 그런 다음에 요 틀린 거를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야 그 다음부터 틀리지 않아요. 그럼 5개의 문제가 계속 맞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용언 활용 이렇게 이 문법을 고2 때 배워요. 거의. 네. 고2 1학년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초 문법을 알고 싶으면 동화샘 문법 이렇게 치면 문법 한꺼번에 설명한 걸 보든지 네. 예, 기본 문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든지 하시면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있어야 돼요. 문법만 나온 국어도 영어처럼 이해됐어요? 네. 모의고사에서 계속 걸릴 거라고 문법에서 요거는 좀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틀린 이유가 얘가 지금 품사 통용 현상이라는 걸 잘 이해.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설명이 돼 있는데 약간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설명이 돼 있는데 하지만 문법은 이 내용을 보고 내용을 보고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내용 속에 예시를 본 다음에 거꾸로 이걸 읽어보세요. 예시를 먼저 본다. 자, 여기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열 사람이 요거는 열은 뭐예요? 수사. 이거는 뭐예요? 열 사람이? 관용사. 그렇게 됐을 때 품사가 다르구나. 네, 품사가 품사가 통용하는 현상이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구나. 이해했나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봐야 되는데 이론을 다 이해해서 예시를 맞춰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예시에 대한 설명 현상이라는 거죠. 문법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 예시와 이 내용을 모르겠으면 이 예시와 비슷한 품사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글자는 똑같았어요. 그것만 골랐으면 되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서 이걸 몰랐어요 하고 틀린 거는 이과적 성향이고요. 네. 문과는 자 50대 51대 49면 51이 맞죠. 네. 근데 퍼센트가 30%인데도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지선다형이잖아. 네, 그렇죠. 딱 하나가 뭐 20%잖아. 네. 근데 다 모르겠는데 이건 10몇 프로 아니고 근데 이건 30% 맞아. 근데 나머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찍으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문과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니까 이게 답이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수학은 그게 안 되지만. 3이 안 되고 5가 안 되니까 7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답이 7인데 이건 안 돼요, 수학은. 근데 국어는 돼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틀렸어.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했더니 아이들이 풀고 대책만 바래요. 네. 설명해라고 하고. 그럼 이거 다 설명해주세요. 그럼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읽어봤더니 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만 하고 하나를 더 풀어서 누적시켜서 많이 푼 다음에 네가 지금 이런 자꾸 축약 형상을 틀리니까 요거를 하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다음에 우선순위로 심화 이론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네. 근데 요거 하나하나 설명해줘서 그러려면 이게 뭘 몰랐는지를 써야지. 이건 뭘 몰랐죠? 이거는 여기 기억의 일부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의문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정확한 거를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니은 뒤에서는 알겠는데 일부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의문으로 변하는. 그럴 때 이건 왜 틀렸냐면 2, 3, 4, 5, 6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아는이니까. 네. 그러면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걸 여기 예시에서 맞춰서 한 개씩 한 개씩 요 오른쪽하고 2개 해서 맞춰서 지워나갈 수 있죠. 네. 그거 남는 게 답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기하고 학생들이 흔하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보기에 5문장이 있으면 선택지 5개 있으면 요 보기가 없으면 이걸 못 불러. 제시문이 있어도 이걸 못 풀어요. 이 제시문을 풀기 위한 열쇠예요. 이거는 키, 샘플이고 보기는 틀린 걸 쓰면 안 돼요. 네. 맞은 것만 써 있으니까 이거를 1대1로 맞춰줘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보기하고 이거를 1대1로 다 맞춘 다음에야 의미를 이용해서 여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삼각으로. 근데 보기하고 요거만 1대1로 맞추면 거의 이 2개 빼놓고 3개는 다 이건 아니고 하고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접근해서 보기와 이거의 1대1 대응 관계를 너무 신경을 덜 썼어. 네. 됐나요? 네. 실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질문. 그러니까 이걸 수업을 하려면 네. 요거 뭘 모르는지를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본인한테 도움도 되거든요. 뭘 몰랐는데 동아쌤이 이렇게 알려줘서 이해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네. 다음에 이렇게 또 틀리면 뭘 몰랐는지 자체를 몰라요. 뭘 틀렸는지 계속 써놔요. 그리고 뭘 몰라서 틀렸는지. 그래서 다 보고 이해됐으면 뜨고 요게 이해 안 됐으면 이것도 답을 이걸 몰랐는데 해설 보니까 이게 이해 안 됐어요. 그럼 그 해설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됐나요? 네. 자, 이거 봤을 때 내용 정리. 자, 로크, 버클리, 흉 이렇게 봤을 때 요거부터 봤어야죠. 네. 이렇게 보고 요 그림을 보고 이걸 봤으면 로크는 네모, 버클리는 세모, 버클리는 네모, 로크는 홈은 동그라미, 로크는 세모. 여기다 이렇게. 네. 그 내용에다가 그 사람 내용은 로크 내용에다는 세모.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읽어야겠구나 이거는. 그래야 여기서 흉과 기역 니은을 구분하는구나. 로크하고 버클리는 기역 니은 동그라미 세모로 구분하는구나. 요거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16부터 19번을 읽다가 보니까 이 네 문제를 푸는 설계에 있어서 로크, 버클리, 흉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체크를 하면서 요거를 먼저 체크해 놓으면 요 선택지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는가 확인하는데 그거는 차이점일 테고 공통점일 테고 이거는 차이점에 있어서 여기는 로크와 버클리 차이, 여기는 기역과 니으니까 홈의 차이, 여기는 누구의 차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체크할 때 요거를 다 선택지, 뭐에 대해서 하는지 일단 분류를 해본 다음에 선택지를 체크해본 다음에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쳐가면서 요거 풀든지 이거 풀든지 이거 풀든지 이거 풀자 이렇게 계획을 짰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안에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자, 로크, 버클리, 흉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 그럼 인식 주체인 사물, 버클리 입장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제 동그라미 세모가 없어요. 않는 건 세모, 않는 건 세모.
나중에 이거 하나 실수하면 대학이 서성안에서 중정예시로, 서연구에서 서성으로 바뀌어요. 네. 마지막에는 힘들어요. 인생 운명처럼. 저 3년 동안 서울대 법대 재수하는데 3년 동안 몇 개 안 돼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 틀려갖고 재수하는 거 3년간. 이번에는 1개. 이번에는 1점 모자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세모에 뭐. 네. 자, 이거는 수업 끝나고서 공부를 해서 체크를 했는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체크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되는 거네. 내가 해줬나? 네,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해하는 거, 적절하게 응용하는 게 이게 마지막에 1등급 들어가는 문제예요. 요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네. A1 사용하는 만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앞뒤를 넣어보면 되는 거네. 산출하는데 여행 경비를 계산이네. 경비니까. 네, 계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서 산출 어디 있어요? 산출 이쪽이다. 자, 기회비용의 산출, 기회비용, 의사결정은 비용을 계산 산출. 그럼 맞네. 네. 그러니까 서술어를 물어보면 이 서술어는 똑같기 때문에 산출이라는 단어로 그 앞에 있는 목적어 특성을 물어보면 돼요. 주어나. 자,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시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오면 선택지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와요. 그럼 밑줄을 치면 이거는 똑같은 글자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비용이라고 했고 여기는 여행 경비라고 해서 돈. 목적어. 네. 이거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본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본다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거라고. 어떤 거는 이걸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관계가 이거다. 그러면 이런 두 개의 관계가 비용과 사람의 관계다. 물건과 사람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의 관계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손마디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손가락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이 4개가 있고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서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거 서술어 쭉 비교하고 목적어 쭉 비교하고 주어 쭉 비교하고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응했을 때 요거 속성과 요거 속성을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목적어. 네. 어떨 때 목적어를 치면 서술어의 속성이 이 목적어를 줄을 치면 이 서술어의 특성이 비슷한 것 뿐이에요. 이거랑 특성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산출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했으면 천만의 꿈뚝이었죠. 그렇죠. 됐어요? 네. 자, 25번. 지금도 이거 습관하게 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단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자, 끊어보시면 탄수화물, 주성분, 식쌀과 밀가루 먹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할 때 맑아진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이건 체크해야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접속사는 거꾸로 역삼각형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주고 이것도 영향을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접속사. 왜? 접속사는 관절이기 때문에 흐름을 알아요. 어떤 내용을 있다. 그리고 뭐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접속사 중요하네요. 접속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거에서 뭐가 나와요? 연결어를 외우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150개 정도가 인터넷에 전문되어 있는데 그걸 통째로 넣으면 그 뒤에 연결어 뒤에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접속사 뒤에 결론이다. 접속사는 문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로 여기에 있는 단어랑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이걸 1, 2, 3, 4, 5로 분석을 하면 요 한 줄은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써줘요. 자,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학의 문장을 해석해서 구절별로 이렇게 하면 이건 반드시 100% 필요하기 때문에 써주는 거거든요. 무엇이든 어떤 단어든. 네. 사각형, 정사각형 하면 조건 중에 하나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어도 이게 100% 쓸데없으면 안 쓴다고. 그걸 왜 쓰라고 그러냐고, 수준이.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다 이유가 있어. 제시문 말고 보기와 선택지는. 그러니까 보기와 선택지의 단어를 1대1 대응 관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휙 읽고 이걸 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찾으면 돼요. 이걸 1대1 대응은 꼭 해야 되는데. 네. 1대1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표시를 보니까 옛날에 네가 풀 때는 요거는 거의 쌩까고 여기는
아니요, 열심히 읽고 요거는 약했는데 지금 이게 비율이 선택지를 더 보는 비율은 조금 더 늘었어요. 선택지를 보는 비율은 더 늘었는데 자, 이게 끊어주면서 어느 정도 생각해서 전체 흐름상으로 좀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넘기는 문제로 틀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억, 미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기억, 니은, 디귿 그 안에서 맞추기만 하면 돼.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의 근처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건데 주변만 읽었으면 되는데 틀렸다. 네. 요것도 보기 문제고 보기를 요걸 끊어갖고 요거랑 됐으면 요게 가랑 나의 분류죠. 네. 가를 다 전체 보고 나를 붙여줘서 아닌 걸 제낀 다음에 골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한 건 뭐예요? 맞다? 제 생각으로 일단 맞다. 아, 그럼 답이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거다. 네. 근데 틀려버렸네. 근데 답은 뭐야? 답이 5번이에요. 그걸 어떻게 골라야 돼? 그게 뭘 잘못 생각했어? 써놔야 고쳐주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고도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누가 봐도 그 메모를 보면 아, 이걸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면 그것만 보면 분석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험들을 여기다가 누적해서 써놓으면 나중에 이걸 쭈루룩 요것만 노트에다 써놓고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텐데 문제 하나로 그냥 문제로 끝나는데 내 방법, 문제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걸 연구할 수 연구된 게 아니라 그냥 채점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이것도 뭐 때문에 틀렸고 뭘 이해 못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다 읽어주면서 이걸 전부 다 읽어주면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럼 학원 수업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네. 판소리 개소설 하면서 설명해주면 요거 하나 하면 수업 끝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소설을 설명해주면 그럼 내 실력이 느느냐? 안 그렇다는 거지. 당장 우선순위는 뭐라고? 요거를 내가 뭘 오해해서 요것만 알았으면 이 오류만 고정해도 점수가 쭉 올라가지고 93, 4점 유지를 하거든. 네. 근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는데 뭐가 오류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는데 뭘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야. 설명해봐. 어디요? 근대 소설의 그 시점하고 얘를 잘 껴맞춰주지 않아가지고. 가복용장 앞뒤로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일제시 될 수도 있고.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근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면 이 해설을 보세요. (42번) 네, 42번. 자, 그렇게 봤을 때 42번의 해설의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근대소설에 가까워지면서 이러면 근대소설과 전근대소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 끝이잖아요. 네. 여기 해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본인이 틀렸어요? 아까 3번이라고 체크. 그래서 42번은 뭐예요, 이거? 외적 중거. 외적 중거가 뭐예요? 뭐예요? 에? 근데 왜 안 물어봐요? 아니, 요거에 이런 문제를 외적 중거라 해서 그럼 여기에 외적 중거와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외적 준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외부 중거겠지. 준거가 뭐예요? 기준이겠지. 기준이에요? 외부 기준을 통해서 감상하기. 그럼 그 기준이 뭐 있어요? 기준이 근대적 근대 소설. 시기에 따른 소설의 특성. 시기에 따른. 그걸 물어보는 거네. 그러네. 그렇게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괜히 써진 게 아니고, 여기 1, 2, 3, 4, 5번이 괜히 써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여기도 어간, 절전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이게 뭐라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오답 정리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해놓는 거고, 여기서 틀린 부분은 어떻게 짚혀놨어요?
나중에 이거 통째로 하나로 틀린 부분만 쫙 수업해줄 수 있는데 틀린 부분 어디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왜 체크를 안 했어요? 해설을? 아, 상관없어요, 해설은? 아휴, 틀린 부분이 다 체크돼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하라는 거고 네. 네가 어느 부분을 착각을 했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고, 아? 여기에 8번 얘는 왜 조건에 따라 글쓰기라고 썼고, 아, 이론적 배경은 여기 자료 활용의 적절성, 근거의 조건에 따라 쓰는 거, 조사의 시원의 특징이지. 그 이론적 배경 중에 뭐, 그래서 왜 틀렸까? 이렇게 쓰는 것처럼 나는 왜 틀렸고 나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왜 남들은 이렇게 많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몇 번이 어렵다는데 난 그거 맞았어, 틀렸어. 아, 나도 틀렸구나. 이런 거 안 봐. 그런 건 못 봤어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또, 보세요, 여기. 예술하고 줄거리 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줄거리를 내가 요약할 수 있냐고.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글이 있었잖아, 이 글 있지. 네. 이게 2일에 전갑한글이래. 그럼 전갑할고 줄거리는 아냐고. 모르면 이게 저장해서 써놔야 되지 않아? 그래야 다음번에 전갑할고 나오면 순식간에 풀지 않아? 이때 문제 풀 때 틀리고, 다음에 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작품인지도 모르고 또 틀리고? 안 되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문제 풀기만 하는 것도 있지만 해설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해설을 요약해갖고 내가 내 필살기, 요약, 암기, 국어 노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전갑할국 나오면 순식간에 줄거리 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했더니 이거는 토론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토론 이론 이거 모아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토론에 대해서 내가 틀린 게 이렇게 5가지네. 그럼 조심하자, 이거 조심하자. 그럼 수능 때는 절대 이거 때문에 안 틀리겠네. 아니, 그리고 해설도 뭔가 내가 몰랐던 거를 체크를 해놓고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해설만 쭈르륵 읽더라도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한 점검이 쭉 한 번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고, 아, 이게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몇 점 맞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뭐고 뭘 개선해야 되고 뭘 고쳐야 애들에게 점수가 오르는가, 이렇게 절실함이 없잖아. 그냥 풀었지, 열심히. 네, 그래요. 동아쌤입니다.